네, 안녕하십니까. 은광여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가르치는 한혜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은광여고 1학년 입학생들 대상으로 첫 중간고사 어떤 트렌드가 이제 2024년에 있었고 2025년 첫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소요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 영어 내신 대비와의 이제 대비점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넣었어요. 중학교 영어 시험 방식 기억하시겠지만 본문 2개 암기, 대화문 목표법 암기 이 정도 프린트물 추가한다고 쳐도 전체 지문 개수가 10개에서 15개 정도 분량이죠. 이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배비하는 방식도 강사가 설명하면 필기하고 암기. 못 외우면 집에 못 가는 이제 그런 방식의 중학교 방식이라면 고등학교 이제 은광여고 시험은 24년도 기준이에요. 교과서 2가 들어갔고요. 중간고사 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3월 모의고사 당해에 본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총 16지문. 부교재 라이트 영독이었고요. 25지문. 참고로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는 난이도가 고2 정도 수준이에요. 고2 수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지문 학교 프린트로 디즈니 관련한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총 지문 개수가 53개 정도 분량이고 5배 분량,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5배 분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었고요. 제일 최신 시험 2학기 기말은 여기서 원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은광여고가 그래도 4대 여고 중에 범위가 좀 적다. 좀 만만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시그니처가 좀 다를 뿐이지 일단 분량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화두가 은광여고 배정되고 나서 이제 영어 관련해서 설명이 된다고 하면 다 이제 에세이를 말씀하세요. 에세이. 그리고 그놈의 에세이가 대체 뭔가 이제 아마 다른 설명에서 이렇게 듣고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는 고난도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 글만 쓴다고 해서 그게 에세이가 아니거든요. 고난도 에세이가 문제인데 이 고난도의 기준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고난도의 기준은 의견 제시형이에요. 참고로 그 서술형 관련한 샘플은 그 봉투 안에 보시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원문 시험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오늘 PPT 전부 다. 왜냐면 좀 현상감이 조금 느껴지셨으면 해서 전부 이제 타이핑본이 아니라 전부 원본으로 학생들 원본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8번 문제였고요. 자신의 의견을 그럼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는 순간 저희가 시험 공부한 지문 텍스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자신이 생각하는 발명의 정의를 적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을 적는 순간 또 시험 공부 대비 때 배운 게 아닌 내용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게 고난도 의견 제시형 에세이고요. 그 외에 단순히 답변이 길다고 해서 에세이는 아니에요. 이 의견 제시가 이 은광여고 시그니처였고 난이도가 고난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얘는 2023년 문제인데요. 이제 수업의 형태와 대조되는 모습의 수업.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의견 제시형이 이제 은광여고 하면 뭐다 에세이. 그럼 그 에세이 문제점이 뭐냐? 길어서가 아니라 의견 제시라 그렇습니다. 의견 제시라면 현장에서 작성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난이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24년도는 근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견 제시형 이 고난도 에세이가 1학기 딱 중간고사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후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전부 안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의견 제시가 아니라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유형으로 출제하셨는데 그것도 트렌드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3년도는 저 고난도 에세이, 너의 의견을 써라 에세이가 1년 내내 나왔는데 24년도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1학년 입학 명수 번화 추이를 보시면 역시 적습니다. 일단 은광여고 기피원인 1순위가 인원이 적다. 그래서 1등급 이건 저희 26명입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해요. 은광여고 영어를 잘 보려면 1등급이 되려면 이 10가지 중에
3가 뭘까요? 탑 3? 뭐 첫 번째 기본 실력, 그놈의 기본 실력, 기본 영작 실력, 문법 잘하기, 뭐 단어 많이, 학교 수업 잘 듣기, 학원 수업 잘 듣기, 뭐 본문 텍스트 암기 능력, 번역 불기, 시간 배분, 필기 잘, 이거 전부 10가지 다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 그래도 탑 3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은광여고 내가 1등급 받고 싶어. 그 10개 중에 내가 이 한 개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탑 3를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3개가 좀 중요한 것 같다. 정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정답은 시간 배분입니다. 시간 배분. 그런데 이 시간 배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객관식 22문항을 10분에서 15분 내로 그냥 호로록 풀어야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그 다음 나머지 시간에 그 선운술, 너의 의견을 써라. 화자의 입장에서 써라. 이 선운술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객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풀수록 시간 확보가 되니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좀 긴장하면서도 작성하거나 수정할 여유가 좀 있겠죠. 객관식 빨리 풀기가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유가요. 저희 서술형 8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꼬리 문항이라고 하죠.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상황이에요. 결국 8번까지라고 하지만 총 몇 문항이죠? 14문항이에요. 14문항을요. 20분, 25분 안에 내 의견 또는 뭐 화자 의견까지 작성하면서 쓰셔야 돼요. 심지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시죠? 영영풀이. 영영풀이가 뭐예요? 중학교 때? 의미 보고 단어 쓰고. 은광은 반대예요. 단어 보고요. 영어로 써야 돼요. 영영풀이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총 14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은광여고는 이퀄 타임어택입니다. 자꾸 은광여고 영어 시험하면 에세이 맞죠? 근데 에세이 이전에 타임어택 시간이 있어야 쓰죠.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 볼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막 우리는 파이터다. 객관식 파이터. 객관식 10분 내로 풀기, 20분 내로 풀기 전부 타임어택으로 시켜요. 모든 시험을. 뭐 예를 들면 다 보면 내고 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타임어택 다 초시계 돌아가고요. 아이들 생체 시계가 20분, 15분을 입력하게끔 항상 훈련시켜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죠. 학원에 왔는데 15분 막 초시계 맨날 돌아가고 하지만 그게 생체 시계가 되는 순간 감이 옵니다. 내가 객관식 풀고 시계 봤는데 25분 남았다. 이제부터 쓰면 되겠다. 생체 시계 입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서술형, 선운술 그 과연 첨삭을 해주느냐. 근데 그 첨삭의 의미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 쓰고 간 건데요. 지금 다 제가 채점한 거예요. 조교 채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은광여고 서술형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올려주는. 근데 그 모범 답안 딱 한 가지 나와요. 채점 기준표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감점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조금 주고자 직접 이제 아이들 OMR 쓰게 시키고요. 이렇게 채점도 다 해주고요. 그 아이들 뭐에서 감점되는지 다 얘기해줘요. 저는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점 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하지 않아요. 논지가 맞으면 근데 예를 들면 학생이 뭐 예를 들면 좀 유치하지만 S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어요. 그러면 눈 감고 지나가시거나 0.5점 정도 감점해요. 근데 논점 이탈되면 어떡하죠? 빵점이에요. 논점 이탈이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논점 이탈 되지 않게 첫 번째 잡고 두 번째는 감점 포인트를 제가 이제 잡아줍니다. 너 이거 문법 단수 수일치 안 해? 감점이야. 그죠? 이런 것들 잡아주고 실제로 이제 뭐 화면도 화면이지만 좀 보여드려야겠다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들 시험지 다 모아놓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OMR 카드 전부 시험 보고요. 그 뒤에다 썸싹 이렇게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광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임어택인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타임어택 공부를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 상황이 이랬어요. 오늘 시험 시간 부족해서 서술형 손도 못 대고 아이가 울었다.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 건가요?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원, 타 학원에서 타임어택 상황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줄줄줄 진도 나가고 뭐 변형 문제 풀고 했던 이제 이런 친구들 서술형 당연히 시간 모자라서 못 썼습니다. 객관식 다 풀고 시계 봤는데 10분 남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 중간고사 때요. 이때 시험이 안 끝났을 때요. 타 과목 진행 중인데 학부모님한테 막 문의 상담 오고 막 연락 오고 되게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왜냐면 어머니들도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분명 대형학원이라 보냈고 자료도 괜찮다고 했고 아이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독해 기반도 있고 이 친구 3월달 모의고사 1등급인데 내신 대비 방향 잘못 잡은 것 같다. 잘못 잡은 것 같다 해서 주변 단과 강사들한테 소문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방향 좀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이렇게 연락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 조금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이렇게 타이핑 버전 말고 좀 현장감을 드리려고 이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실제로 이것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메인 아이디어 작성하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나데이 법비 작성하는 거랑 요 빈칸 as seen in the above article부터 다 똑같이 적중이에요. 전부 다.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적중이 되는지 이해시키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야 이거 본문 암기해. 암기 안 하면 다음 주 수요일날 와야 돼. 너 남아야 돼. 이런 컨텐츠는 이제 은광여고 영어 시험 1등급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돌아와 첫 번째 이제 탑 1이 시간 관리였어요. 이제 탑 2랑 3는 뭘까요? 다시 한번 문제 돌아와 보면 내가 은광여고 영어 1등급 받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배분 연습이다.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2024년 트렌드를 조금 반영한 결과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나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좀 요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탑 2랑 탑 3는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 필기 작업이에요. 아니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다고? 학교 수업 잘 들으라고? 이게 대체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면 은광여고 영어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업을 다 해주세요. PPT. 그리고 이거는 2학기랑 원서가 들어가서요. 이 원서, 원문이랑 막 이런 중요한 문장들만 선생님들이 PPT 다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세요. 또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어 수업인가 싶을 정도로 영어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국어로 논지를 막 잡아주세요. 이 지문 내용의 주제는 뭐고 흐름은 뭐고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시는데 이런 PPT 자료가요 엄청 많습니다. 애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줘요. 줄줄줄줄 보내주고 선생님 오늘 필기예요. 중요한다고 한 것 같아요. 나간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쭉쭉쭉 보내주는데요. 그 양이 엄청나요. 저것도 이것도 저 버린다고 버리고 이제 요거 남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안 띄워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애들 막 필기한 거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이거 이제 다 뽑아가지고 중요한 거 걸러내고 이게 좀 너덜너덜하죠. 지하철에서 계속 보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한 3배, 4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니 학교 필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PPT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애들이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선별적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주제문은 선생님께서 주제문은 하는 순간 이제 BGM 올려야 돼. 두둥탁. 그거 내겠다 이거. 내겠다를 다 제가 파밍을 해서 왜냐면 이걸 주제문이라고 하면은 은광은 이 지문 흐름을 너가 이해했니? 라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럼 주제문 딱 던지시는 순간 바로 집중이죠. 제작해줍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가 마음속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이제 요양문 작성하는 연습을 이제 시키고요. 실제로 이게 나왔죠. 이제 작년 2학기 기말이고요. 주제로 살짝 응용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 주제 그대로. 그래서 이런 적중은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선별 작업을 해야만 가능한 적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가장 중요했던 이 적중이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 필기예요. 성장, 쇠퇴, 연결 키워드고 그래서 시작이 growth and decay are interconnected 연결되어 있다.
즉 성장과 뭐 부패는 연관되어 있다 요거였는데 제가 이제 요거 보자마자 아 이거 은광피 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브영 가면 올영피 가세요. 유튜버들이 막 뚱뚱 뭐 카니나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은광피라고 붙이고 아 이거 학교쌤 피다. 그 픽들만 다시 정리해서 노란색 처리해서 그리고 살짝 제가 변형했었거든요. 왜냐면 인터커넥트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왠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필기 노트에 inseparably interwoven 이렇게 됐어요. 학교 필기를 애초에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던 거 제가 이렇게 변형했는데 실제로 밑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interweave 변형하시오. 뭐 여기 separable 변형하시오.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중은 이제 훌륭하신 학교 선생님들 수업 필기를 이제 선별 작업해서 자료로 만들어줬을 때 나오는 적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중이 이제 겸허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갑자기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런 거보다는 근거 있는 적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아이들한테 자기전 은광피 자기전을 보는 거야. 은광피 학교 쌤피 그러면 이제 학교 쌤픽을 애들이 이제 보죠. 특히나 또 아이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 전에 보면 심지어 꿈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전 은광픽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카톡으로 그냥 던져서 2주에 하나 걸려라 이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시험지에도 다 냈던 거예요. 필기 노트에도 있던 거예요. 필기 노트 보시면 은광픽해서 climate change, devastating, threaten 이렇게 요 순서로 나와 있죠. 그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기 보세요. 그대로죠. climate change, devastating. 왜냐면 선생님이 그거 주제고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무조건 낼 거다. 다만 이거 순서만 조금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조차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용 변화하시오. 그래서 작년 트렌드는요. 사실상 이제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또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너 의견 뭔데? 요 고난도 에세이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끝났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엔 뭐가 중요했냐면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논지를 이해했니? 너 이거 뭔 말인지 알아? 구조와 요약 작성 연습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지금 작년 트렌드 전부 다 써머리죠. 네 의견 묻는 거 없어요. 써머리입니다. 또는 이제 네 의견 말고 요 글쓴이 의견이죠. 글쓴이 관점에서 해줄 수 있는 말, 화자 관점. 그래서 네 의견 묻는 게 사실상 작년 1학기 중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결론. 그러면 시험 대비 트렌드 따라서 이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에세이 하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도 안 나올 거야 했는데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 그럼 요 당의 시험 대비 트렌드 따라서 밸런스 조절이 가장 관건인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할 수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세배 분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선별 작업을 아이들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작년 상황이 이랬어요. 2학기에 이제 새로운 고3 담임 하시던 선생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2학기 때. 그래서 선생님 뭐 어쩌고 안 하시겠다고 근데 이건 수업은 안 해주는데 대신에 시험범위 들어가는데 서술형을 안 내고 객관식 낼 거고 얘네는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작년 2학기 상황이에요. 이런 트렌드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또 이제 막 아이가 막 쌤 망했어요. 어떡해요? 정땡땡 선생님이 수특 단어 있는 영영풀이 단어를 영어를 서술하게 내면 네가 그 영영풀이 영어로 제가 쓰도록 문제 내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를 싹 다 외워야 돼요. 54개를. 영영풀 54개를. 어떡해요 진짜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를 읽으면서 대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은광 이퀄 에세이 계속 에세이만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이죠. 어머니 날짜가 긴급. 12월 11일이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긴급이 왜 떴냐면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학교쌤 버전이 등장한 거예요. 12월 2일에. 그러니까 시험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런 긴급 상황이 터지곤 합니다. 이게 작년 트렌드였습니다. 갑자기 요거 내, 요거 안 내, 영영 써 이런 트렌드.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쳐야 되는데 시간 보시면 4시 32분이에요. 제가 5시 수업이거든요. 근데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지금 은광이는 완벽한 계획 하루에 7개씩만 외우면 시험 때까지 다 외우고 이런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센스가 아이들한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애들이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그럼 이 모든 건 제가 할 수 있다. 했고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라고 해서 54개를 다 외워야죠 당연히.
우리 여고생들은 강력합니다. 무조건 다 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그 중에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해서요. 우선순위. 이 아이들이 앞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게 돼 있잖아요. 동사가 무조건 많이 나올 거다 해서 동사만 다 걸러냈어요. 동사 우선순위.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나올 테니까 동사가 우선순위야. 동사 우선순위. 그 다음 동사 1단계 끝났으면 그 다음 형용사 해. 그 다음 명사 해. 그럼 하위권 친구들은 동사, 형용사까지만 하고 사실 넉다운 돼요.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외우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 선별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또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요. 그냥 외워서 와라. 못 쓰면 네가 점수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 가이드 전부. 가이드 다 따져. 그럼 아이들 이 가이드만 보고도 힘이 나요. 내가 이거 써봐야겠다. 은광이네 완벽한 게 7개씩. 실제로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영풀이 쓰는 거 동사가 제일 까다롭거든요. 투부정사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사 밑줄 치고 영영 쓰기.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공포예요. 54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가뜩이 나 지문이 54개인데. 그래서 이 논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 작성이 더욱 중요해진 2024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의 내용을 한글로 설명하시고 이런 한국어 서술형도 나옵니다. 너가 알아서 이해했는지 심지어 인과관계가 잘 보이게끔 이런 한국어 서술형도 내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영역만 달달 외운다든지 텍스트를 중학교 방식으로 외워서 학원에 들락날락하고 줄 서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안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서술형을 대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문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끄덕끄덕은 하는데요. 집에 가서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집가가 원본의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전 소유자나 그 품목을 만든 사람과 관련되고픈 깊은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공감하고 움직여줘야 아이들이 작성할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당황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아이한테만 답장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Q&A로 엮어서 톡방에 올려줘요. 그럼 이제 이거의 장점이 뭐냐? 우리 MBTI 아이들 있죠? 나 질문하고 싶은데 했던 친구들 톡방 딱 열었는데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 자식이 먼저 물어봤네? 도움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서 얘기도 해줘요. 선생님 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건데 김땡땡이가 먼저 물어봤더라고요?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Q&A 방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7 해놨는데 거진 지금 답장 시간 보시면 9시 11분, 오전 9시 11분 시험 기간 때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제 살짝 정수리가 허전해지는 그런 일도 겪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저는 영어만 하지만 애들은 다른 과목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지문 주제 중에 암컷 코끼리가 무리의 리더가 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뜬금없이 선생님 수컷은 뭐 하나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게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은광은 되게 돌발 상황도 발생하니까 수컷은 그러게 수컷은 뭐지? 답장 보내주고 이렇게 톡방. 그러면 애들이 또 얘기해줘요. 나도 궁금했는데. 이런 것들. 서로 도움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화면들 띄우면서 지문 무지성 통함기 시킨다든지 이그젠포유라든지 또는 이제 시중자료 이런 거 가공 없이 그냥 너네 이거 풀어라 안 풀으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물론 변형 문제 푸는 거는 지문 숙련도 달성에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강사가 이런 필기나 이런 선별 작업 없이 그냥 변형 문제 던져주는 거 1등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부 아직도 그런 컨텐츠 양산하는 학원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이제 강사니까 다른 학원들 보고 이제 참고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은광 선배들 수강우리. 지문을 암기하기보다 여러 번 보니까 숙련도가 높아져서 좋습니다. 애뇌도. 또 이런 친구들 추천? 효율 추구. 저는 별명이 극한의 효율충이에요. 효율 추구. 쓸데없는 본문항이 이딴 거 없다. 빠른 진도를 원한다. 에세이 쓰려면 진도 빨리 나가야 돼요. 진도를 빨리 나가서 그래야 시간이 있어야 쓰든지 말든지 하죠. 그 시험 다음 날인데 진도 나가고 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녀본 어떤 학원보다 진도가 빠르다.
그 진도가 빠르다는 것도요, 좀 자세히 얘기하기도 어려운데요. 말을 그냥 빠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교재 있다가 비치는 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를 원함. 어떤 자료든 요청하면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학생들은 또 굉장히 또 섬세해요.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선생님 그림 빼주세요. 선생님 글씨가 너무 커요.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어 드릴게요. 저 손 엄청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선배들 수강후기 1학년 2025년 1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자료 굿, 진도 속도 매우 좋고 효율적, 가장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매우 그렇다, 추천하겠다, 1학년 매우 추천하겠다, 질문 바로바로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입학하고 멘탈 갈릴 일 많은데 잡기 매우 좋다, 잡기 매우 좋다, 매우 그렇다. 1년 동안 성적 올랐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성적이 또 올라야 되니까요. 성적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이제 2학기 때 마지막 시험 때 옮긴 친구예요.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다 완료하고 시험 들어갔다. 이 친구. 그래서 또 이제 뭐 이 2학기 때 들어온 친구들 후기가 좀 살짝 감동 포인트가 많았어요. 영어학원 여기저기 다녀는 제일 나았어요. 진즉 옮길 걸. 이제 영어 유목민 친구들. 매우 만족. 다른 학원에서 못 보는 자료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희생해서.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 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2학기 때 옮긴 친구들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성적이 뭐 90.7, 90.7 사실 등급상으로는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50점이었는데 많이 올랐다. 1학기 때 50점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나오는 것만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들 이제 문자, 그리고 사실 은광여고 2학년도 사실 제가 개강 생각이 없다가 이제 요청이 들어서 개강을 이제 첫 런칭을 하는 거예요. 2학년은. 그래서 여기는 학원명이어서 학원 여기 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부탁드린다 이렇게 요청 오셔가지고 개강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부터 쭉 들은 친구들도 성적 한 번도 안 떨어졌고, 첫 시험 때는 어설펐지만 뭐 경험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여학생들은 자료 비교도 하는 거 아세요? 서로 막 찍어가고 그래요. 너 거 뭔데? 이러면서 찍어가고. 우리 애들 또 착해가지고 다 찍게 냅둡니다 또. 아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니는 학원 자료랑 비교했을 때 해주쌤 자료가 월등히 좋다. 다른 학원 거의 자료 비슷했는데 자료 내용 설명 자세하고 난이도 매우 좋고 선생님 재밌다. 그래서 구조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는 저절로 따라온다. 즉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두면 그 다음이 영어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진도를 빨리 치는 거예요. 단순히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하고 거기다 영어를 입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뭐 이런 꿀팁들 간단하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성적 올랐다, 뭐 2등급 나왔다, 1등급이에요, 뭐 이런 것들. 어제 풀었던 쌤이 만드신 기출 유형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 카톡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시그니처는 필기 노트고요. N해독입니다. 근데 N해독은 사실 어느 학원이나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장 완성 추구. 또 함영원 하면 또 집착 관리 명가잖아요. 여기서 현장에서 완성시키고 아이들 복도에 줄 세우고 뺑뺑이 시킨다든지 뭐 안 외우면 죽인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외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무조건 완성이에요. 수업 집중하게끔. 그래서 제가 쌤이 재밌어요. 이것도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4시간 러닝타임 굉장히 길어요. 심지어 진도도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용량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치까지 우겨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까불어야 돼요. 춤도 추고요. 까불어야 돼요. 그래서 N에도 필기노트로 진행합니다. 이 필기노트는 제 시그니처고요. 무조건 외워야 될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요. 빠른 진도 굉장히 빨리 나가고요. 전범위 회독 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회독 각을 주간 학습하면서 장기 기억 각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서 나올 것만 테스트를 보겠죠. 테스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객관식 파이터, 시간 내로 풀기, 서술형, OMR 작성, 이와 같은. 그리고 은광필, 이제 이쯤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 주차가 쌓이면 학교쌤 필기가 완성이 돼요. 그럼 그 완성된 거를 이제 필기노트 우겨 넣어서 최종본이 나와요. 그 최종본에 은광픽 붙어있는 거 전부 출제 1순위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기출동영, 적중동영. 전날에 그 직전 보강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전날에 한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치만 기적을 일으켜야죠. 어떻게든. 그 기적이 동영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동영 모의고사, 왜냐면 아이들은 또 전날에 봤던 거에 대한 각인 능력이 또 뛰어나니까 동영 모의고사 당연히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적중도 많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일 말씀드리면 8일 토요일 조금 일찍 개강합니다. 토요일 2시부터 6시 오후 반이고요. 이후에 클리닉 1시간까지 있어요. 조금 러닝타임이 깁니다. 대신에 숙제가 좀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타 학원에 비교하시면 아마 아이들은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이 숙제가 더 적다. 이해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현장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강일은 이제 9일 일요일 오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이제 조금 부지런한 친구들 또는 교차 수강도 되고요. 이제 뭐 만약에 난 토요일날 좀 힘들어서 못 올 것 같다. 다음날 일요일날 등원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대요. 1시에 종료하고 떠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2시에 국어 수업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잡아서 아이와 약속을 잡아서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클리닉 하자 이게 아니라 원래 주차마다 또 할 게 생겨요. 원래 계속 학교 필기가 이런 게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클리닉들을 필요시마다 다 잡아서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딱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날씨 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간단하게 메모 작성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연락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조교 선생님, 네.